안녕하세요. 사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해 볼게요. 결혼한 지 3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장모님을 뵐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져요. 처음 아내를 만나 집에 인사드리러 갔을 때가 생각나네요. 그때 장모님께서 제 손을 꼭 잡으시며 이제 우리 아들이네 하시던 모습이 아직도 선해요. 솔직히 결혼 전까지는 장모님에 대한 편견이 있었어요. 주변 이야기들을 들어보니 장모님과 사위 사이에도 갈등이 많다고 들었거든요. 하지만 우리 장모님은 달랐어요. 첫 만남부터 저를 친아들처럼 대해주셨죠. 그날 장모님께서 직접 만들어주신 잡채와 갈비찜을 먹으며 제가 어떤 일을 하는지, 가족은 어떤지 자세히 물어보셨어요. 그런데 그 질문들이 전혀 부담스럽지 않았어요. 정말 아들을 걱정하는 어머니의 마음처럼 느껴졌거든요. 결혼 준비를 할 때도 장모님께서 얼마나 도움을 많이 주셨는지 몰라요. 결혼하고 나서는 더욱 친해졌어요. 아내가 산후조리를 할 때 장모님께서 한 달 동안 우리 집에서 지내시며 저까지 챙겨주셨어요. 아침마다 제가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여주시고 저녁에도 저를 위해 푸짐하게 차려주셨거든요. 우리 사위 힘들게 돈 벌어오는데 제대로 된 밥은 먹어야지. 장모님께서 차려주시는 음식은 정말 맛있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장모님과 저는 정말 친해졌어요. 아내보다 제가 먼저 장모님께 안부 인사를 드릴 정도였죠. 명절 때도 장모님 댁에 가면 항상 저를 특별히 챙겨주셨어요. 우리 사위 많이 먹어. 살이 좀 빠진 것 같은데? 그런 장모님께서 한 달 전부터 일을 시작하신다고 하셨어요. 장인께서 작은 사업을 하시다가 어려워지셔서 가게의 보탬이 되고 싶다고 하셨던 거예요. 나이가 있어서 어디 갈 데가 마땅치 않더라. 그런데 다행히 회사 구내식당에서 일할 수 있게 됐어. 그때 장모님께서 말씀하신 회사 이름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바로 제가 다니는 회사였거든요. 하지만 장모님께 굳이 말씀드리지는 않았어요. 괜히 부담스러워 하실 것 같아서요. 저는 이 회사에서 인사노무팀에서 일하고 있어요. 주로 사내 괴롭힘 신고나 노사 간 고충을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죠. 꽤 민감한 일이다 보니 직원들 사이에서도 조심스러워하는 부서예요. 장모님께서 일을 시작하신 후로는 가끔 안부를 여쭤봤어요. 처음에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힘들어 하셨지만 점점 괜찮아지신다고 하셨죠. 그런 장모님의 모습이 대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팠어요. 환갑이 넘은 나이에 처음 해보는 단체 급식 일이 쉬울 리 없잖아요. 그런데 어제 아내가 걱정스럽다며 말했어요. 여보, 우리 엄마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것 같은데? 그 말을 듣고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같은 회사에 다니면서 장모님이 힘들어 하시는데 모른 척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날 점심시간에 구내식당에 가기로 마음먹었어요. 평소에는 도시락을 싸와서 먹거나 밖에서 먹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날은 특별히 구내식당에 가보기로 했죠. 구내식당은 지하 1층에 있었어요. 점심시간이라 직원들로 북적였죠. 줄을 서서 기다리는데 주방 쪽에서 큰 소리가 들려왔어요. 이것도 제대로 못해?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겠어? 죄송합니다. 그 목소리가 장모님 목소리 같았어요. 가슴이 철렁했죠. 혹시나 해서 주방 쪽을 자세히 보니 정말 장모님이셨어요. 앞치마를 두르고 설거지를 하고 계셨는데 표정이 많이 위축되어 보였어요. 그 옆에서 40대쯤 되어 보이는 여자분이 계속 뭔가를 지적하고 있었어요. 아직도 적응을 못하네. 그 나이에 뭐하러 일한다고 기어나와서 사람 피곤하게 해. 그냥 집에서 쉴 것이지. 다른 직원들도 맞장구 치면서 거들고 있었어요. 그러게요. 바빠 죽겠는데 그쪽까지 신경 써야 하니 원. 손도 느리고 답답해 죽겠네. 그 말들을 듣고 있으니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장모님께서 얼마나 성실하고 꼼꼼한 분인지 아는데 저런 식으로 무시당하는 모습을 보니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 한 직원이 장모님께 큰 소리로 말했어요. 저기 있는 그릇들 빨리 치워요. 사람들 몰려오고 있잖아요.
장모님께서 무거운 그릇들을 들고 가려고 하시는데 너무 많이 한 번에 들어서 비틀거리셨어요. 그 모습을 본 다른 직원들은 도와주기는커녕 한숨만 쉬었죠. 아이고 정말.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줄에서 빠져나와 주방 쪽으로 걸어갔어요. 장모님 괜찮으세요? 장모님께서 제 목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셨어요. 얼굴에 당황스러운 표정이 역력했죠. 그런데 그보다 더 당황스러운 건 장모님 옆에 서 있던 40대 여성 직원의 반응이었어요. 그분은 제가 일반인이라며 주방에 들어올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장모님의 사위라고 자기소개를 했지만 그 직원분의 반응은 더욱 냉담했어요. 사위인데 어쩌라는 거냐면서 왜 업무에 간섭하느냐는 식으로 코웃음을 치더라고요. 심지어 가족이라고 해서 직장 일에 관여할 수 없다며 당장 나가라고 했어요. 다른 직원들도 수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여기까지 와서 뭘 하느냐는 식이었죠. 더 어이없는 건 갑자기 태도를 바꾸면서 자신들이 장모님께 얼마나 잘해주고 있는지 모른다는 투로 말하는 것이었어요. 방금 전까지 장모님을 무시하고 괴롭히던 모습을 본 제 입장에서는 정말 황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그들이 말하는 잘해준다는 것이 제가 본 것과는 전혀 다르다고 말했어요. 그러자 그 여성 직원이 더욱 화를 내며 도대체 누구길래 참견하냐면서 따져 물었어요. 당장 나가지 않으면 경비실에 신고하겠다고까지 했죠. 그때 장모님께서 조용히 제 팔을 잡으시며 그냥 가자고 하셨어요. 괜찮다고 문제없다고 하시는 장모님의 모습이 더욱 마음 아팠어요. 이미 이런 상황에 익숙해지신 것 같아서요. 하지만 저는 그냥 갈 수 없었어요. 장모님께서 괜찮다고 하셔도 저는 전혀 괜찮지 않았거든요. 그러자 그 직원이 더욱 거세게 나왔어요. 제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여기서 큰 소리 친다며 정말 나가지 않을 거냐고 윽박질렀죠. 그때였어요. 저는 천천히 제 명함을 꺼내 들었어요. 이 회사 인사노무팀에서 근무하는 직원이라고 자기소개를 했죠. 주로 사내 괴롭힘이나 노사간 고충 처리를 담당한다고 덧붙였어요. 그 순간 주방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명함을 받아든 그 여성 직원의 얼굴이 순간 하얘졌고 다른 직원들도 마찬가지였죠. 아까까지 시끄럽게 떠들던 사람들이 모두 입을 다물었어요. 갑자기 변명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괴롭힌 게 아니라고 그냥 일을 가르쳐드린 것뿐이라고 친하게 지내려는 과정이었던 거라고 하나둘씩 해명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저는 그런 변명들을 들을 생각이 없었어요. 제가 직접 본 것이 전부였거든요. 저는 차근차근 그들의 문제점을 지적했어요. 연세 드신 분께 큰 소리로 지적하고 무거운 것을 혼자서 들게 하고 나이 든 사람은 적응력이 떨어진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이 과연 가르쳐드리는 거냐고 물었어요. 그리고 가족이 안부 확인차 찾아온 것을 내쫓으려 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죠. 회사 규정에 그런 방문을 금지하는 조항은 없다고 말이에요.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할 말이 없었던 거죠. 그때 주방장으로 보이는 분이 나타났어요. 무슨 일이냐고 묻기에 상황을 간단히 설명해 드렸죠. 주방장분도 인사노무팀에서 나왔다는 말을 듣고는 당황스러워하며 관리를 제대로 못했다고 사과했어요. 저는 괜찮다고 하면서도 앞으로는 모든 직원들이 서로 존중하며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어요. 그 후로 주방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죠. 아까까지 장모님께 큰 소리치던 직원들이 모두 조심스러워했어요. 장모님께서는 제 팔을 잡고 조용히 고맙다고 하시면서도 너무 심하게 하지는 말라고 당부하셨어요. 저는 당연한 일을 한 것뿐이라고 누구든 직장에서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날 이후로 장모님에 대한 동료들의 태도가 180도 바뀌었어요. 며칠 후에는 장모님께서 직접 전화를 주셔서 요즘 일터가 훨씬 좋아졌다고 다들 친절하게 대해주고 힘든 일은 서로 도와가면서 하게 됐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처음에 장모님께 그렇게 대했던 직원들이 점차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단순히 제가 인사노무팀이라서 조심스러워하는 것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한 달쯤 지났을 때 장모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 직원들도 사실 나쁜 사람들은 아니었던 모양이에요. 처음에는 새로 온 사람에 대한 일종의 텃세였던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장모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로는 그때 좀 심했던 그 직원분이 처음에 자신이 좀 너무했다며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다고 해요. 농담조로 말했지만 진심이 담겨 있는 것 같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장모님께서 웃으시며 말씀해 주시는데 그 직원분이 이제는 오히려 장모님을 많이 챙겨주신다고 하더라고요. 무거운 일이 있으면 먼저 나서서 도와주시고 장모님이 실수하면 다른 사람들 몰래 조용히 알려주신다고 해요. 장모님께서 들은 이야기로는 그 직원분도 처음 여기 왔을 때 선배들한테 똑같은 대우를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게 당연한 줄 알았는데 제가 그때 나선 일 때문에 생각해보니 그게 잘못된 거였다는 걸 깨달았다고 하더라고요. 참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변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일이었으니까요. 이제는 그 직원들과 이제는 정말 손발이 잘 맞아서 일하는 게 즐겁다고 하시더라고요. 요즘엔 서로 농담도 하고 챙겨주기도 하고 그 직원분이 자기 집에서 담근 김치도 나눠주셨다고 하시면서 정말 맛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들으니 정말 뿌듯했어요. 단순히 문제가 해결된 것을 넘어서 서로 이해하게 된 거니까요. 장모님께서도 그때 일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돌아보시더라고요. 사실 처음엔 자신이 정말 많이 서툴렀다고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도 주고 일의 흐름도 자꾸 끊어놓았다고 하시면서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답답했을 거라고 인정하시더라고요. 장모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정말 어른스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신의 부족한 점도 인정하시면서요. 하지만 그래도 말은 좀 곱게 했으면 좋았을 거라고 나이 먹은 사람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니까 기분이 상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화낸 것도 그 부분이었다는 걸 장모님께서도 잘 아시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 직원들도 그 점은 인정했다고 해요. 말을 너무 함부로 했다고, 미안하다고 제대로 사과도 했다고 하시면서 그러니까 이제는 서로 마음도 편하고 좋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말 좋은 방향으로 흘러간 것 같아서 안심이 됐어요. 처음에는 갈등으로 시작했지만 결국 서로를 이해하게 되면서 더 좋은 관계가 된 거니까요. 장모님께서는 요즘 정말 재미있다고 하시면서 서로 도와가면서 일하니까 훨씬 수월하고 분위기도 좋고 그 직원분이 일도 많이 가르쳐줘서 처음보다 훨씬 빨라졌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장모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마다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단순히 제가 권위를 이용해서 문제를 눌러버린 게 아니라 진짜 소통이 이루어진 거니까요.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느끼게 돼요. 처음에는 서로를 이해하지 못해서 생긴 갈등이었지만 시간이 지나고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지니까 오히려 더 돈독한 관계가 된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장모님께서 정말 행복해 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그때 나선 것이 잘한 일이었다는 확신이 들어요. 물론 방법이 좀 강했을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모두에게 좋은 일이 된 것 같아서요. 그 후로도 가끔 구내식당에 들러서 장모님께 인사드려요. 정말 장모님 말씀대로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예요. 이제는 장모님도 많이 적응하시고 다른 동료분들과 편하게 일하시더라고요. 생각해보니 결혼할 때부터 지금까지 장모님께서 저에게 해주신 것들이 정말 많아요.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큰 힘이 되어주셨거든요. 그런 장모님께서 힘들어하시는 모습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어요. 비록 제가 인사노무팀에서 일한다는 특수한 상황이 있었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가족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와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요즘 아내도 많이 안정되었어요. 어머니가 직장에서 힘들어하시는 것 때문에 걱정이 많았는데 이제는 오히려 일하는 것을 즐거워하신다고 하니까 마음이 놓인 것 같아요. 아내가 우리 엄마 웃는 소리 들은 지 오래됐는데 요즘은 매일 웃으신다고 말할 때 저도 정말 뿌듯했어요. 사실 직장에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 처음은 아니에요. 인사노무팀에서 일하다 보니 다양한 사례들을 접하게 되거든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나 새로 입사한 분들이 적응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들을 많이 봤어요.
하지만 이번 경우는 제게 특별했죠. 바로 제 가족이 관련된 일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더욱 감정적으로 받아들였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한 일이 잘못되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직장 내 괴롭힘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일이고 누군가는 나서서 해결해야 하는 일이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 주방에 있던 직원들도 나쁜 의도는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냥 일에 익숙하지 않은 신입 직원에게 답답함을 느꼈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불쾌하게 만드는 말과 행동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죠. 특히 연세 드신 분께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것은 더욱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요즘 장모님께서 일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열심히 하세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이제는 다른 직원들과 비교해도 전혀 뒤처지지 않으세요. 오히려 더 꼼꼼하고 정성스럽게 일하시는 것 같아요. 동료들도 이제는 장모님의 그런 모습을 이제는 인정해주고 있어요. 어제 구내식당에 갔을 때 한 직원분이 저에게 어머님이 정말 일을 잘하신다고 처음에 좀 많이 서툴렀는데 지금은 정말 많이 배우고 일도 꼼꼼하게 잘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사실 처음에는 장모님께서 일을 시작하신다고 하셨을 때 걱정이 많았어요. 연세도 있으시고 그동안 집에서만 계시다가 갑자기 단체 생활을 하게 되니까 적응이 쉽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지금 보니 장모님께는 정말 좋은 경험이 된 것 같아요.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고 새로운 일을 배우면서 활력을 찾으신 것 같거든요. 장모님께서 요즘 정말 재미있다고 직원들과 이야기하는 것도 즐겁다고 말씀하실 때마다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장모님께서 저를 더욱 자랑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사위가 정말 든든하다고 어려울 때 나서서 도와주는 모습이 정말 아들 같다고 말씀하실 때마다 제가 더 잘해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도 장모님께서 편안하게 일하실 수 있도록 뒤에서 지켜봐 드릴 생각이에요. 물론 직접적으로 개입하지는 않겠지만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 도와드릴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번 일을 통해서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꼈어요. 그리고 직장에서의 인간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깨달았고요. 앞으로도 제가 맡은 일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편안하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고 싶어요. 그것이 저에게 주어진 역할이고 또한 제 가족을 지키는 일이기도 하니까요. 지금 이 순간도 장모님께서는 구내식당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실 거예요. 오늘도 점심은 구내식당으로 가야겠어요. 제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